자, 오늘은 시인과 요술 조약돌 팀 마이어스 글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한성욱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도 좀 신기한 일이죠. 팀 마이어스 글, 한성욱 그림, 김석영 옮김. 그래서 이 한성욱은 그림책 역사를 우리 한국 그림책 역사하면 한성욱 작가가 나오는데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는 분인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한성욱이라는 분은 예술성이,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 보면은 이분이 그림책을 그리다가 그림책을 예술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림책 작가들은 예술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림책 작가들도 예술가로 인정해달라. 그거를 계속 외치고 있고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한성욱이라는 분이 몇 년째 치과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림책 작가를 하는데 이 소비자들이, 우리들이 책을 사보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하고 결말이 어떻게 나야 되는 게 뻔히 알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가 장사꾼이 되어가는 것 같은, 예술가가 아니라 왜 그냥 자기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려야 될 거를 예상하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양심에 자기하고 안 맞아서 아예 그 길을 떠났다가, 어쨌든 이 시인과 조약돌이 있고, 내가 어제 또 제목 하나 잊어버렸네. 이 책 시리즈가 있어요. 시인과 뭐였지? 여우. 시인과 여우도 있거든요. 이거 같이 세트로 보면 좋은데 시인과 여우가 더 좋아요. 근데 시인과 그때 여우는 못 사와서 없어서. 그래서 그 한성욱 씨가 그래서 이 그림, 이분을 만나서 이거를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일본이에요. 배경은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 같죠?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열심히 보고 있나요? 여기에 여우가 앉아서 뭐를 먹고 있어요. 그쵸? 겉표지에 보니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인과 요술 조약돌. 그래서 이 나무에 이분이 시인이고 여우예요. 어떻게 펼쳐질까? 자, 마쏘 바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에요. 진짜 맞아요. 바쇼라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하지만 바쇼가 후카가의 여우들과 어떻게 평생 친구가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우와 친구가 되었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한번 그림도 잘 살펴보세요. 그림도 참 멋지게 잘 그렸어요. 그림 좋지 않아요? 바쏘가 후카강 근처로 이사와 보니 자기 땅 안에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벚나무 한 그루. 바쇼는 버찌를 그곳 여우들과 나눠 먹어요. 벚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버찌예요. 그래서 그림책에 버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책 말고도. 그래서 버찌를 나누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우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아주 즐겁게 나누어 먹어요. 여우도 되게 많죠. 지금 이 주인공은 버찌를 입으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동안은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바쇼와 여우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냈지요. 그러다 여우 몇 마리가 슬그머니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서 편안해지면 내가 이 정도면 됐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슬그머니 들어온다. 그럼 욕심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라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버찌를 좋아하던 젊은 여우 하나가 바쇼를 속여 넘기기로 작정했어요. 자, 영적으로 풀어볼게요. 사단은 어떻게 와요? 슬그머니 들어온다고. 여우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얘가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욕심이 나서 지금 나무 뒤에서 어떻게 해서 속여 넘길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너무 그냥 거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걸려 들어가. 지금 아까 위험남 선생님 와갖고 그러더라고. 뭐지?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다 걸려 넘어간대.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그거 뭐 아까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갔는데 그거 조심해야겠더라고. 지금은 다 걸린대요. 그럼 걔네들은 뭐해요? 중국에다가 사람을, 한국 사람 뽑아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올해 제일 많이 걸렸대. 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나갔다거든요. 똑같아. 여우가 어떻게 해서 남의 지갑을 빼먹을까 그것만 연구하면 걸려 들어간다니까. 자, 보세요. 여우들은 요술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뭐를 부려요? 자, 사단은 뭘 부린다? 요술을 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요술을 부릴 줄 알았어. 둔갑도 잘했어. 그럼 둔갑을 잘하면 변장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사단이 오면 변장을 어떻게 올까? 여우처럼 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친하게 와 친한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어떨 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여우는 휘리릭 떠돌이 중으로 둔갑해서 뭘로? 떠돌이 중으로 휘리릭 돌잖아. 영화 보는 것 같지? 둔갑해. 강가에서 조약돌 3개를 주었습니다. 조약돌 3개를 이제 중으로 딱 변신해서 뭐를? 여기 강에서 조약돌 3개를 줍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표정 좀 봐.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겠구나. 그리고 조약돌을 금돈으로 만들기 중요해. 조약돌을 뭘로 만들었다고? 금돈으로. 인간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 돈을 좋아하는지 알아.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돈으로 만들었어. 여우는 밧쇼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밧쇼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간 여우는 햇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는 밧쇼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밧쇼는 책 읽고 있어. 유명한 시인인데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야. 사단은 이렇게 들어와요. 뭘로 들어와요? 자기가 가장 연약한 거를 타고 밧쇼가 지금 돈이 없는 걸 알거든요. 가난한 거를. 자, 어떤 마음씨 좋은 상인이 나한테 이 금돈을 주었답니다. 이걸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근처 여우들이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군요. 이 금돈을 드리면 저 벚나무의 벚지를 여우들한테 모두 넘기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써줄 거야, 안 써줄 거야? 벚지나무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벚지 열매만 달랬는데 안 줄 사람 있어?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왔어. 아주 좋은 일에 쓰겠대. 건선이 안 넘어갈 것 같아? 다 넘어가. 내가 보기 10%도 안 넘어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사실은 밧쇼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 숲과 돌을 돌아다니며 시를 쓰는 이라고 돈을 거의 못 벌어서 이 사람은 시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벚지는 맛있기는 하지만 1년에 한 철만 열려. 그러니까 밧쇼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살까요? 안 살까요? 계약 써요? 안 써요? 그냥 맞춰봐. 쓸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 모습이야. 마음을 정했어. 붓을 집어들어 여우 중이 말한 대로 쓰고 자기 이름을 적었다니까. 계약의 책임이 따라. 계약서를 써야 된다니까. 계약서 쓰라나 보다. 계약서를 받아든 중은 낄낄거리며 돌아가서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5년이랑 계약을 해서 못 나가잖아.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똑같아 이것도. 낄낄거렸어. 뭐야? 자기한테 걸려들었으니까 이 갈대밭에 아주 낄낄거리며 가는 거 봐. 계약서 하나 들고. 신났죠. 뭐를 했어? 넘어갔으니까 밧쇼가. 자, 그래서 여우가 이제 지금 숨어서 또 들어왔어. 다음날 젊은 여우는 오두막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요술이 풀려서 금돈이 조약돌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밧쇼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화내겠죠? 억울하잖아. 그런데 창문으로 엿보니 밧쇼는 조약돌 3개를 상위에 올려놓고 싱글거리며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찬 사람,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속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뭐를 할 수도 있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이게 우리 오늘 배워야 될 지혜야. 여우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밧쇼가 창가에 여우기가 뾰족 나와 있는 걸 보았어. 이제 알아 얘가. 그러면서 대처하는 거 보여요. 여복의 친구 밧쇼가 밝은 목소리로 여우를 불렀습니다. 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 이 친구 불러.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한번 보게. 운이 나쁜 거를 보려고 하는데 운이 좋은 거를 한번 보게 그래. 궁금해진 여우는 총총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제 어떤 중이 나를 찾아왔다네.
버찌를 모두 여우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뭐를 줬어요? 내게 금돈 3개를 주었지. 그런데 여우가 둔갑한 중이었던 모양이야.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준 거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 돈이 아니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약돌로 변해 있지 뭔가.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보라 그래. 여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거 뭐 내가 예상했던 거 아니야. 욕심을 부렸었는데. 그래서 바시오는 흐르는 물에 둥글게 다듬어진 조약돌을 들어 올려서 흐르는 물에서 둥글게 한 거를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부드러운 감촉과 풍성한 빛깔에 감탄했지. 금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화가 났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화가 났어. 바시오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지. 하지만 조약돌을 가만히 들여보다가 문득 깨닫게 됐어. 그리고 시가 떠오르더군.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바시오는 유명한 시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짧은 시 짓는 데는 아주 유명해. 15자 시 짓는데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랬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돌은 가난을 아랑곳 않고 강만 사랑하느나. 돌이 돈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가난도 알아요, 몰라요? 아랑곳 않고 강만 사랑하고 있어. 돌은 강을 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졌어. 이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시를 듣자 여우는 가슴이 뭉클했어. 이 시 한마디에. 그래서 이 바시오가 이런 시 짓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여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이 수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잠자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여우가 잠자는 자였죠. 자, 그러면서 제가 바로 중으로 둔갑해서 선생님을 속인 여우입니다. 저는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으셨군요. 앞으로는 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바시오는 여우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깨닫죠, 얘도. 좋은 시는 돈보다 더 값지다네. 그리고 훨씬 더 오래가지. 솔직히 털어놓아 주어서 고맙네, 친구. 그래도 얘를 뭘로 대해요? 친구로 대한다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 사람? 나 어저께 이거 갖다가 아주 잠을 못 잤어, 이 책 때문에.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우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자, 이제 여우가 깨달음을 얻었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야. 자기 인생에서 이 스승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 영적인 스승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야. 여우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여우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이 들지. 이 훌륭한 선생님을 속였으니. 그리고 시인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 곰곰이 생각해서 갚으려고 해.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회개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여우는 뭔가 떠올렸어. 옛날에 어느 절 석등 아래 금돈 3개를 묻어놓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진짜 돈. 둔갑 안 하고. 그 돈이면 시인의 겨울을 날 양식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줄까?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참 지혜로워, 아주 여우가. 여우는 금돈을 지금 파내고 있죠. 파내면서 여기 불상 밑에 파내면서 바시오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딱 무릎을 꿇었죠, 이제는. 선생님, 버찌를 모두 여우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계약서는 찢어버려도 되겠지요? 찢어버릴 것 같아요? 계약서. 이제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도 밝혀줬으니까 찢어버려도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안 찢어? 왜? 제가 선생님을 속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여우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우는 알아. 바시오가 반대해리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짐작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 바시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 그렇다면 적어도 버찌값이라도 서명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적어도 버찌값이라도 치르게 해주십시오. 계약한 거는 그거를 파기하면 내 이름을 더럽히니까 못하겠다니까 그거를 또 치르게 해달라 그래. 여우는 바시오에게 금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진짜 금돈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복의 친구, 까다롭게 굴고 싶지는 않지만 자네는 이미 버찌값을 치렀지 않은가? 덕분에 나는 시를 썼지 않았나는 이 버찌값으로.
그걸로 충분해. 난 그런 동정은 받고 싶지 않다네. 여우는 또 다시 부끄러워졌어. 자기가 한 행동을 계속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지금 바시오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여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전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이죠. 눈높이로 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봐요. 얘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우는 이제 고민이 됐어. 여우는 고개를 푹 숙여 강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눈길이 딱 닿았어. 바닥에 아름다운 조약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이제 이경지까지 가야 돼. 대단한 여우야. 자, 다음날 여우는 조그만 주머니를 들고 다시 바시오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바시오는 뭐를 주고 있어요? 밥 주고 있어. 여우가 다가오는 것을 본 바시오는 얼굴을 살짝 찌푸려서 저 친구가 또 돈을 주려나 싶었거든요. 싫은 거죠. 선생님, 여우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선생님을 동정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존경심을 표시하라는 조그만 선물입니다. 받아들일까요? 여우가 열어보인 주머니에는 예쁜 조약돌 3개가 있었어. 좀 상상이 되나요? 이게 뭔가 바시오의 얼굴은 환한 웃음이 피어나서 왜 조약돌로 또 시를 쓰면 되겠나? 아니 이보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일 거로군. 왜? 그래 이건 봤지. 이 선물 덕분에 또 시가 나올 거야. 시인이니까. 지난번에도 좋은 시가 나왔으니까. 고맙네. 자네는 정말 친절하군. 이라고 너무 좋아서 받았어. 여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선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우가 이제 한 발짝 앞서간 거야. 물론이지. 바시오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우는 이렇게 외치고 팔짝팔짝 뛰어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죄를 이제 갚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날 밤 바시오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상에 올려놓은 새 조약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촛불을 켰습니다. 이게 아까 보는 거예요. 앞장면에. 지금 이제 어두워지죠. 촛불을 켰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예요? 뭘로 바뀌어요? 금으로 바뀌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에 눈을 뜬 바시오는 기지개를 켜다 딱 멈췄습니다. 조약돌을 올려놓았던 상위에 금돈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속인 거예요? 여우가 조약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였어요. 받을까요? 이거는? 어때요? 받을 것 같죠? 금돈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바시오는 금돈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금돈이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 돈은 지난번에 여우가 주려고 했던 금돈이었으니까 좀 마음이 받아들였겠죠. 바시오는 문득 뭔가를 깨닫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조약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가 또 바시오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꽤 많은 친구로군. 바시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걸 알았던 거지. 약속 지키는 거 알았으니까 속인 거죠. 그러면서 좋아. 이것도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지. 이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시오는 금돈을 집어들고 잠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수준까지 가야 돼. 그 돈이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바시오는 여우가 어디에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우를 불러들이려고요. 하지만 보이는 건 벽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있을까? 선생님 처음에 드린 조약돌 덕분에 선생님이 시를 쓰셨듯이 이 일 덕분에 저도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얘도 시를 썼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 쓴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더불어 먹는 버찌는 혼자보다 더욱 달콤해. 15자거든요. 뭐라고요? 더불어 먹는 버찌는 혼자보다 더욱 달콤해. 너무 멋지지 않냐? 그러면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기 지금 바시오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 참 바시오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뒤로 바시오와 여우는 전처럼 버찌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나눈 것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어때요? 그림책 한 권이 되게 깊이 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누가 올 수 있어요? 여우가 변신해서 둔갑해서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바시오처럼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시오가 잘 대처한 건 뭐예요? 그동안 책을 많이 읽고 시인으로서 채웠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여우를 깨닫게 하잖아.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랑 친구가 되잖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올해는 좀 이렇게 멋지게 전해자. 그래서 이 시인과 요술 조약도를 보면서 저는 어제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수십 번 읽어보면서 야,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